질문이고요. 첫 줄을 보고 주제문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잘 알려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잘 수용됐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 자, 일단 지구 우주 중심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거 주제문과 상관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주제문. 그쵸. 맞아요. 이 글은 처음에는 우주처럼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키워드는 경제예요. 경제가 생태계의 일부이다. 생태계와 함께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작용한다라는 글이었죠.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경제랑 생태계 두 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우주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면 자, 변화하는 관점이에요. 지구의 위치와 경제. 확실히 키워드 둘 다 나왔죠? 경제랑 지구의 생태계. 이 두 개가 키워드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 이해 퀴즈를 넣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가볼까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래된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죠? 정답은? B가 정답이죠. 자, 처음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개혁이 됐냐면 어떻게 변화했냐면 지구는 그냥 단 하나의 쩌리일 뿐이다라는 다른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뭐죠? 경제는 C번이죠. 생태계가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옛 관점과 새 관을 가속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협력해서 변화를 촉진해야 된다라고 협력을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강조했던 경제와 생태계 관계는 정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C번이죠. 경제와 생태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얽혀있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와 생태계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올해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명확하게 하라고 마지막에 뭘 강조했었지? 자, 과거 이거라고요? B라고? A번이죠. 오래된 관점과 새로운 관점, 옛날 것과 지금의 관점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BCD는 사실 뭐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 사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심화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글로 하니까 훨씬 더 내용 정리하는 데는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본 거고요. 어법은 사실 제가 좀 손을 봐야 되긴 한데, 자, 핵심보다는 조금 좀 가끔가다 이상하게 잡히기는 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수작업을 좀 곁들일 건데 일단 풀어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 있는 each person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 해석해 볼게요. 이거 재해석해 봐. With each person request the solar system view. 네, 태양계 시스템의 관점을 이해했던 각 사람에게 이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누가 뭐 하는 포이트월트 구문이죠? 사람,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니? 한번 혁신이 일어나니까 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한번 창의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리니까 그 이후에는 그 변화가 자리 잡는데 훨씬 수월해졌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하연이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관점? 오, 해석 잘하는데? 칭찬이 비꼰 거 아니에요. 네. 더 커다란 시스템, 물질적 흐름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자, 뭔가 키워드 숨어 있거든요.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뭐니? 생태계죠. 생태계를 연결하는 더 큰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은 뭔가 즉석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키워드 두 개를 잡고 먼저 지문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가정법이고요. 자, 여기는 수영 해석해 볼게요. When this perspective shift into place 하게 된다면 빨리 해보세요. 해봐요. 그럼 직역이라도 해봐. 요 연습이 덜 됐잖아, 연습이. 자, 이러한 관점이 변화해서 자리 잡는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변화해서 몸으로 향하는 건데 이게 제자리라는 의미가 있거든. 변화해서 자리 잡게 된다면, 자, 긍정적인 진술인가요? 부정적인 진술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뒤에 빈칸이 뚫려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의 내용이 들어갈 거고 주제의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긍정적인 변화니까 자, 이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여기가 빈칸이 뚫릴 거거든요.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생태계의 건강에 역시나 플러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키워드도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 안 쓰였는데 접속법 네, 접속법이 쓰였네요. 자, 이상한 걸 잡기도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제가 어법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볼게요. 자, 핵심 키워드들을 꼽아주는, 그리고 이제 동의어 반의어까지. 너무 좋지 않니? 그쵸?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바로 지문을 넣어서 그렇지, 제가 여기서 지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크업으로 중요 문장과 주요 단어를 설정하는 기능을 넣었거든요. 이걸 하면은 끝장나는. 네.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교재가. 네. 아직 공개한 게 더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좀 이따 수업 끝나기 전에 공개해 줄게. 이건 진짜 혁신이야. 전국에서 유일할 거예요. 자, 저 잠 안 자고 이런 짓만 하는 거 알아? 이 바쁜 와중에도. 아, 쓰러질 것 같아.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replace라는 단어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대체되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수영이, 이것이 천천히 대체되었습니다. 유지가 아닌 대체가 나와야 돼. 항상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반의어 구도를 형성해서 풀어. 여기에 밑줄이 있다면 대체의 반대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대체의 반대는 유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황이니까 replace가 맞고요. 동의어들 볼게요. 동의어들 substitute, 교환 혹은 대체, 변화라는 단어 들어가야 되니까 exchange, supplement, 그리고 switch까지. 자, 다 바꾸는 것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easier, 쉽다의 반대는 뭐니지? 어렵다죠.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워졌어요? 아까 나왔었던 문장의 뒷부분이죠. 더 쉬워진다고 했고, simpler, less difficult, straightforward, more accessible, 다 플러스 계열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어휘는 항상 반의어 구도를 형성해서 풉니다. 자, 다음 obvious. 자, 이 문장은 하연이 해석해 볼게요. 이것이 명백할 것이다. 아까 했었던 문장이죠. 명백하다 플러스 단어예요. 이거 반의어 구도 만들어 볼게요. 명백한의 반대는 뭐니? 불명확한 혹은 모호한 이란 단어들이고요. 동의어들 보면 명확한, evident, 명백한, apparent, 명백한, plain, 명백한, 다 명백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plain은 특히 쉬운, 평범한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주요 어휘들이었고요. 핵심 문장들입니다. 자, 이게 거의 겹칠 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온 거는 그냥 넘어가고 처음 보는 문장만 해볼게요. 자, 첫 문장 수영 해석해 볼게요. 잘 알려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인정받던 관점이, 대시는 무조건 일단 버리고 시작하세요. 관점이, 여기가 아마 어퍼 포인트가 될 거예요. 관점이 변화했을 때 어떠한 것으로, 원과 원즈의 복수 병사, 복수 대 단수 대결도 나올 수 있겠죠. 원이 받는 명사가 뭐니? 그렇죠. 비유를 단수를 받기 때문에 비유를 받기 때문에 원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어퍼 포인트가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오나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나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where이 오는 게 맞겠죠. 자, 우리가 이해한다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거주민이다 라는 것을. 자, 이 문장도 뭔가 좀 애매하게 서술은 돼 있는데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말해 볼게요. 숭이어고 지칭 추론 문제는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받나요? 우리는 유일한 거주민이다, 우리 행성에. 긍정적인 진술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진술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헷갈리겠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 문장이? 인간은 행성 위에 있는 유일한 거주민일 뿐이다. 단 하나의 어떤 그냥 단독적인 별 볼 일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 진짜 함의추론 내면 진짜 헬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말해보라고요. 주제문과 연결할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로서? 이건 국어의 영역 같은데. 인간이 그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이해했어요? 자,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아까 했었고, 세 번째 문장 해보겠습니다. When this perspective. 자, 여기는 하연이 이러한 관점이 아까 했구나. 이것도 아까 했었던 문장이니까 주요 문장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배열은 못해 먹겠죠. 이건 제가 단어를 다 주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빈 같이 해보죠. 자, 이젠 객관식이에요. 볼게요. 이 글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관점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 여기는 오래된 관점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럼 지구가 우주에 모였다. 저 중심, 채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빈칸입니다. 먼저 주관식처럼 풀어보고 보기로 들어갈게요.
비슷하게 인식은 세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라는 인식, 이것도 옛 관점이죠. 잘못된 관점,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휴먼 이것 뭐 들어갈까요? 인간의 이것. 이코노미, 인간의 경제, 인간의 사회, 이건 둘 다 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인간의 경제를 들어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경제가 키워드니까요.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개념이 이제는 바뀌고 있고, 새로운 관점은 경제를 어떤 더 커다란 이거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커다란 키워드, 생태계죠. 이컬러지컬. 자, 이때 키워드만 생각하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일부러 객관식으로 배치를 한 게 주관식으로 풀면 너무 답만 그냥 보고 넘어가는 느낌이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려고 객관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괜찮지 않니? 구성. 그쵸? 나중에 여러분들은 직보자료 대신에 이걸 소모하기 때문에 다른 직보자료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보죠. 일단은 또 이제 사과를 드릴게. 제가 이제 어휘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류가 좀 있잖아요. 네, 단어장 포카 클리어. 그쵸? 그러니까 오류가 이제 그러니까 막 치명적인 막 단어들이 잘못 나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없는 단어가 있거나 교재에는 있었는데 빠졌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성남고 애들이 어제 성토를 하더라고. 약간 선생님 이거 너무 근데 조금 상처를 받았던 게 뭐라고 했더라? 어제 이제 걔네들은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이제 상처를 받은 게 진짜 선생님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저는 진짜 필사적으로 한 거거든. 진짜 사생활이 1도 없어요. 제가 새벽 매일 2시에 퇴근해. 그래서 2시에 퇴근해서 강아지 이제 집에 가면 4시인데 강아지 산책하고 6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서 11시 반에 출근한단 말이야. 진짜 2달을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솔직히 원래는 뭐 다른 학원들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타이핑을 쳐서 만들어야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제가 검수를 못해요. 그냥 이거랑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이게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없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만들어 놓고서는 오류가 섞여 있으니 미안하기도 한데 솔직히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양심이 없대 나보고. 그러니까 쟤는 장난인데. 그래서 솔직히 좀 너무 속상하긴 했는데 근데 미안하기도 한 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미안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영어의 중심은 사실 숭이 여고만을 위해서 수업을 하니까 딱 두 개 반 하잖아요. 2개 반. 1학년, 2학년 반 컨텐츠만 만들면 되잖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게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퀄리티 있게 자료를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퀄에 딸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고 검수도 할 수 있고 한 문제를 만들더라도 더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류들이 섞이는 부분들을 제가 검수를 못하고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좀 좀 서운하기도 하면서도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저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최선을 다했다. 진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더 좋은 혹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오류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보면 알 거 아니야. 거의 한 학교당 거의 사법고시 법전만큼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래서 원장님이 처음에 딱 면접할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숭이여고를 담당하선 선생님들은 다 하나같이 멘탈이 나가서 나갔다고. 왜냐면 열심히 해도 뭔가 영어의 중심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팬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저는 그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너희가 1년, 2년 뒤에 찾아왔을 때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진짜 버티고 있거든. 진짜 힘들지만 버티고 있고,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이해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먼저 좀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치명적인 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치명적인 건 없을 건데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너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도. 장난인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 양심 없다라는 얘기가. 네, 아직도 맴돌고 있잖아. 내가 웬만하면 멘탈이 안 나가거든. 근데 그 얘기는 좀 세게 오더라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렉틴이고요. 이거 우리 마지막에 지문이 잘못 들어가 있었어서 수정해서 수업을 했었던 거예요. 자, 렉틴이 식물이 만들어낸 독이었어요. 독. 근데 이게 인간한테는 독성 반응을 일으켜서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했었죠. 자, 보면 Role of Lectins in Health. 뭐 제목은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아서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진수들이 많아서요. 자, 그래서 원문들 첫 번째 문장 딱 보자마자 얘는 아마 주제 키워드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이해력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닥터 건주에 따르면 렉틴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렇죠. 물론 초등학교 문제 같지만 당연히 마이너스 내용이 나와야 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논리로 풀어야 돼요. 수능도 똑같고 내신도 똑같은데 플러스부터 지우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BCD 지우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내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보기 5개 중에 마이너스 내용은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OX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주관식처럼 풀지 마세요. 두 번째, 렉틴이 신경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자, 얘도 마이너스를 골라야겠죠.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당연히 일단 얘는 지우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B와 D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얘도 마이너스죠? 얘도 마이너스고 정답은 뭐니? 그렇죠. 신경에 관련되어 있었고요. 이거 다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키워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닥터 건조의 환자들이 렉틴을 제거했을 때 어떤 개선이 생겼다고 했죠? 개선이죠. 이번엔 플러스 방향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정답은 2번? 2번은 없는데요. 2번이 어딨어? 2번이 B?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너희 공부 안 했지? 이거 기억 확실해요? 100% 확실해? 자,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좀 해볼게요. 자, 정확한 정답은 뭐야? 답이 어디 갔냐? 네? 찾아보자. 그냥 찾아보자. 정답은 관절과 치매와 두통이 해결되었다고 하네요. 관절, 치매, 두통이 해결됐으니까 정답은 그렇죠. 1번이 맞네요. 두통 해결됐고 관절통 해결됐다고 했어요. 렉틴 없애니까. 자, 신경계에 작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경과 관련 있는 게 맞겠죠. 다음 닥터 폴 셀디너에 따르면 렉틴의 어떤 가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파킨슨씨 병과도 마지막에 나왔었던 순서 문제 맞출 때도 유용하겠죠. 파킨슨씨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추론이 추측이 된다고 했고요. 자, 렉틴이 어떻게 파킨슨씨 병에 영향을 미치죠? 정답은 웬만하면 이런 어려운 거 구체적인 거 나오면 이런 게 정답이죠.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의 독성을 일으킨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도파민 세포의 독성. 그렇죠? 자, 두 번째 화법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여기는 수영이 해석해볼게요. 그들은 또한 바인드 묶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수걸 멀티오스 당분자. found라는 pp 형용사 나왔고요. 내장에 발견되는 뇌 속에 발견되는 신경의 몸은 좀 불어났는데 자 말단 끝. 자 그리고 인조인 관절과 바딜리는 형용사라고 했죠. 신체 액체라서 체액이에요. 체액 속에서. 자 그러면 렉틴은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맞아요? 모든 곳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렉틴은 신체 체액 속에서 이건 다양한 곳이 맞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According to Dr. Stephen Gundry 이 끈적거리는 단백질은 방해합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방해합니다. 자 이것도 끈적거린다라는 특성 언급이 됐어요.
이것도 만약에 뭐 번들거리는 혹은 부드러운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오답이 되겠죠. 세부적인 키워드까지 내용일치 문제라면요. 그리고 독성과 자 inflammatory 무슨 뜻? 염증성의란 뜻이에요. inflammation이 염증이라서요.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 다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요. 자 수영이 파워서디너는 가설을 작성합니다. 어떤 그렇죠. 파킨슨氏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이 여기는 만약 이 문장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여기 수일치 문제가 될 거거든요. 주어를 찾아. 주어 핵은 하이퍼세시스죠. 단수라서 is를 써야 되고 이거 복수명사가 아니라 s로 끝나는 명사라서 여기 동사를 a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지를 얻고 있는 중 능동의 형용사까지. 자 다음 자, 주요 문장. 어휘. 자, 첫 번째 크루셜 해석해볼게요. 하연이 렉틴은 커다란 단백질입니다. 렉틴은 단백질이고요. 중요한 무기로 작동하고요. 어떤 식물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 여기도 어퍼 포인트 될 수 있겠죠. 댐대 댐셀브즈. 자 다음 크루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중요한의 동의어들은 essential, vital, critical, important이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턱식은 독성. 자 여기는 아까 했었던 문장이니까 독성에 관련된 단어들 poisonous, harmful, noxious 그리고 venenous까지. 다음 체이 폴사디너는 아까 했었던 문장이고요. 서포트 지지의 뜻이에요. endorsement가 서명하다 혹은 배서하다라고 수표 같은 거나 계약서 같은 데다가 사인하는 거 있죠. 이게 곧 동의를 뜻하거든요. 명사도 되지만 명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endorsement는 광고란 뜻도 있어요. 광고 그리고 서명, 배서 이런 뜻입니다. 고급 단어긴 한데 또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다음 backing은 백이 등을 뜻하거든요. 뒤에서 받쳐주는 게 backing이에요. 지지. 다음엔 approval은 승인, 동의, 지지가 되겠고요. advocacy는 이건 알고 있죠? 지지란 뜻입니다. 옹호. 자 다음입니다. 자 핵심 문장. 첫 문장 해석해볼게요. 수영이 아까 했던 거니까 두 번째도 했고 세 번째도 세 번째 해볼게요. 아까도 세 번째. 렉틴은 한번 섭취되면 여기도 eating 쓰면 안 됩니다. 렉틴이 주체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주어도 같아요. 렉틴은 사물이니까 먹는 게 아니라 먹혀야 돼요. PP 분사 구문이고요. 또한 여기도 어휘 포인트 되겠죠. 자, 선상에 입힙니다. 장을. 그리고 이동합니다. 뇌로. 문장 끝났고 뒷문장 완전해요.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독성으로 나타납니다. 도파민 수용 작동성 신경세포에. 자, 뉴런이 신경세포죠. 자, 다음. 자, 얘는 뭐 내용일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 이건 문장 쓰기 요약문 풀어보겠습니다. A번. 자, 항상 논리로 푸는 연습하세요. 수능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문장을 보면 그들이 탄수화물에 묶여있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세포의 소통을 방해한다라고 마이너스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 역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형용사를 골라야 되는데 자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턱식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절대 주관식으로 하나하나 보고 푸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자 여기는 자, 이 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준다. 쌀디노 거잖아요. 무슨 병이었어? 그죠? 파킨슨씨 병. 알츠하이머는 치매예요. 사람 이름인데 최초로 보고된 의학계에 보고됐던 그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든 거예요. 다음, 요거 무슨 뜻이니? arthritis. 이거 본문에 나온 단어인데요, 여러분.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관절염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다이비스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죠, 당뇨병이죠. 그래서 병 이름은 대부분 S로 끝나요. A로 끝나거나. 자, 다음 C번입니다. 결국 이런 신경세포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신경세포 중에서 도파민과 관련이 있었죠. 이런 거는 뭐 이상하긴 하네요. 이런 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걸 예쁘게 사진으로 저장하는 기능만 완성이 되면 오늘 제가 그걸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능이 미처 완성이 안 됐어.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기능이.
그래서 다음번에는 교재를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사진이 SVG라고 PPT 같은 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텍스트를 고칠 수 있는 사진이 있어. 요거 공부 많이 했어요. 네, 다음번에서 이런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손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 자, human beings like certainty, 주제문이죠. 이 글의 주제문 말해봐. 인간은, 그렇죠, 생존까지 나와야 돼요. 확실성을 좋아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덕분에 살아남았다까지 와야 돼요. 생존이라는 키워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자, 고대 조상들이 확실성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뭐였죠? B, 그쵸, 생존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경보 시스템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위험을 방지해 주는 거니까. 하연이 일단 플러스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알죠. 봐봐, 지금도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그냥 구렁에 빠지는 거거든. 일단 마이너스를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네. 네, 마이너스가 없긴 하네요. 근데 모든 것 혹은 항상 이런 표현 들어가면 웬만하면 오답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건 지울 수 있을 거고요. 완전 이런 거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 그래, 좀 앞으로 와도 돼. 여기 앞에 앉아도 되겠다. 여기 와도 되고. 자, 제가 항상 문제 풀 때는 주제문 키워드 생각하고 풀라고 했죠. 생존이 키워드였잖아요. 확실성이 나왔으면 생존이 나와야 돼요. 정답은 B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자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주제문의 키워드에 가까운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C번, 확실성에 대한 의존이 현재에도 중요하대요. 당연히 생존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관련이 없잖아요.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자, 뇌가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 이것 다 뭘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수영이 대용어 찾아보세요. 감각, 사고, 행동 계획의 대용어는 확실성이죠. 항상 키워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확실성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뇌는 생존을 위해서겠죠. 정답은 그렇죠, B죠. 생존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영어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D번, 확실성이 인간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번엔 키워드가 다 나와 있어요. 생존에 플러스 역할을 했겠죠. 플러스만 나오면 되겠다. 그럼 일단 플러스는 요 두 개죠. 두 개 중에 정답은 그죠, C번이죠.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보다 생존에 가깝게, 왜냐면 이거는 위험이에요. 이건 생존이 아니라 죽음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개념인 거죠.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다음입니다. 어법. 어법은 그냥 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얘가 너무 이상한 어법들을 골라. 근데 문장 해석 연습하는 차원에서만 할게요. 어법이 중요하기보다는 여기 제가 거르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liking stem from 무슨 몇 형식이니, 수영이? 1형식 동사라서 DPP 쓰지 않아요. 뭐뭐에서 유래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선호가 유래했다 고대 조상들에게. 자, 엊그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볼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진화라는 단어 가지고. 진화는 변화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자, 후천을 의미할까요? 선천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선천성이에요. 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진화, 인간은 뭐뭐 하도록 진화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전자에 박혔다는 뜻이에요. 선천성을 의미해요. 이거 가지고 질문 들어왔는데 참신한 어떻게 보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라는 단어는 선천성을 의미한다는 거. 알겠죠? 자, 이러한 선호가 우리의 고대 조상에게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타고난 유전자에 박혀있는 어떤 특성이란 뜻이고요. 살아남을 필요가 있었다. 검치호랑이에게서. 검치호랑이와 포이저너스 베리스. 여러분, 지칭 추론 문제가 2학년 때 혹시라도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영이하고 그동안 시그니처 문제 중에 하나가 지칭 추론 문제였어요. 밑줄 친 부분 중 다른 대상 하나를 고르시오. 근데 밑줄이 한 단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구로 제시를 해. 하지만 우리 논리로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두 개 밑줄 걷다 해봅시다. 얘네 두 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네 개는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면 그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주관식으로 풀려 하지 마세요. 지칭 추론 문제. 나중에 제가 직보 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our brains were to help us attempt threat.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해석해 봅니다. 우리의 뇌가 진화해서 도와주었다.
집중하는 거지. attend to는 전치사 to가 붙게 되면 뜻이 바뀌어요. 자, 원래는 attend가 무슨 뜻이니? 참석하다의 뜻이거든요. 참석하다. 근데 attend 다음에 전치사 to가 붙으면 집중하다 혹은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 돼요. 집중하다의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뇌가 의미하는 대용어는 뭘까요? 이거 옳은 영어 인스타그램에 제 강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링크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좋아요 하나도 안 눌렀지? 진짜 소니쌤은 24개 막 좋아요 시키면 나는 10개밖에 안 되고. 자, 토니쌤은 리그램? 그것도 24개나 찍혔는데 나는 10개밖에 안 되고. 자, 이 남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그런 걸 신경도 안 써주고, 근데 승려고도 신경도 안 써주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진화에서 도와주었다, 집중하도록 위협해. 이때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나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 어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병렬이에요. 싹 다 병렬인데 만약 어법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 마지막 병렬에다가 형태를 바꿔내거든요. 다 동사 원형 병렬이 돼야 되겠죠. 누구랑 병렬이니? remain 병렬인 대상이 누구야? 가장 의미상 대등한 걸 찾아야 돼요. remain, keep away 누구랑 대등해? attend랑 대등하죠. 비슷한 급의 동사를 찾으란 얘기예요. 도와주다 보다는 집중하다랑 급이 맞는 동사들이잖아. 자, 물론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답은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다음 The dependence on certainty. 자, 수영이 해석해봅니다. 확실성에 대한 의존은 보장했다. 우리의 생존을. 자, 역시나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죠. 자, 확실성이 생존을 보장했다. 오늘날까지. 그리고 위험경보 시스템은 continue to protect us.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인데 continue 다음에는 어떤 형태의 목적어가 오죠? 둘 다 와요. 투부정사도 오지만 ing도 오기 때문에 변형을 한다면 protecting으로 바꿔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음 자, certainty. 자, 키워드 당연히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assurance, confidence가 자신감이란 뜻도 있지만 확실함이란 뜻도 있고요. conviction, 이제는 이런 걸 외워야 돼. conviction이 나와요. 자, conviction이 확실함이란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거든. 유죄 선고란 뜻도 있어요. 유죄 선고, 사형 선고, death conviction. 그래서 선고란 뜻이 있다는 거. 확실함, 선고, surety, 확실함.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와. 2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단어 싸움이거든요. 지문을 몰라서 틀리지가 않아. 단어를 몰라서 틀리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함이란 뜻이 되고요. 다음, uncertain, unsure, doubtful. B가 묵음이라서 doubt라고 읽어요. doubtful, questionable, 그리고 애매모호한, ambiguous.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어로 볼 수 있겠죠. 다 마이너스 계열이 온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거랑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논리로 풀라고 했죠. 어휘는 반의어 구도 형성해서 푸는 거예요. 플러스 계열인가 마이너스 계열인가로 푸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1번부터 그 10번까지 8번까지 나오는 그 문제 역시 어휘 문제도 동의어 반의어 관계를 풀 때 각각의 주관식 뜻이 아니라 마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플러스 대 중립을 제시하지는 않으니까 동의어 반의어 관계 문제에서. 자, 다음 threat 나왔습니다. 발음이 threat고요. 위험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danger, risk, peril, hazard. 이제 이런 거 나오겠죠. risk, peril. 자, 다음 핵심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데? 자, 최이부터 이제 한 문장씩 하면 딱이겠다.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수영이 우리의 뇌가 진화해서 그 결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위협에. 그 다음 세 번째 하연이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고요. 다음 자, 너무 쉬워서 이건 안 할게요. 자, 수영이 채워봅시다. A번 하나씩 하면 되겠다. 3개씩이니까. 인간은 선호합니다. 키워드만 생각하면 돼. 뭘 선호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B번 우리의 뇌는 말합니다. 명명합니다. 새롭고 모호한 거. 자, 여기 키워드 여러분 이거 밑줄 문제 지칭 추론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칭 추론 가능성이 높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 마이너스죠. 새롭고 이거 새로운 것만 보면은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어를 바꿀 거예요. 자, new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새로운 fluctuating 변화하는 이런 걸로 바꾼단 말이야. 안 보일 거란 말이죠. 원문을 달달 외우지 않은 이상. 달달 외웠어도 모르죠. 자, 그래서 단어 바꾸면 답이 바뀐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개념을 뒤에는 그럼 마이너스 들어갈까요? 플러스 들어갈까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2번, 4번 남은 상태에서 확실성이라는 키워드에 근접한 잠깐만. 다시 봐야 돼. 우리의 뇌는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것을 위험하다고 볼까요? 불확실하다고 볼까요? 이거는 사실 중복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불확실을 불확실로 본다가 아니라 불확실을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dangerous로 보는 게 맞고요. dangerous도 아까 나왔던 그 위험과 관련된 동의어들 봤었죠. 다음 this system은 보장했습니다. 이것을 보장했던데 플러스 개념 들어갈 자리예요. 마이너스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vulnerability 무슨 뜻? 수영이? 취약함. 그렇죠. 깨지기 쉬움 혹은 상처 입기 쉬움, 취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추워서? 네. 자, 볼게요. 아, 저기 비둘기 집 지었어. 여기. 자꾸 구구거려서 뭐 어디서 들리나 했는데 위 저 천장에다가 집을 지어놨어. 비둘기도 생명이니까. 쟤도 얼마나 갈 데가 없겠어. 이제 장마 시작되면은 새끼. 근데 비둘기 새끼 너희 사진 본 적 있니? 보면은 비둘기 진짜 더 극혐하게 될 거야. 한번 보여줄까요? 보통 아니. 한번 상식 삼아서. 아 그래? 오케이. 더 이상 극혐하고 싶지 않아. 그래. 맞아. 비둘기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어. 비둘기 새끼 사진 보면. 산책해서 다 맞아. 보통 새끼들은 귀엽거든. 근데 비둘기 새끼는 진짜 아니야. 어우 끔찍해. 궁금하지? 이따가 핸드폰 한번 찾아. 아니 그럼 수영이 잠깐 눈 감고 있으래 보여줄 테니까. 그래 잠깐만 시선. 안 궁금해? 진짜 보자마자 이제 구역질이 날 수도 있어. 그 정도야. 내가 말한 게 진짜 과장이 아니야. 궁금해서 찾아볼 것 같은데 수영이. 좀 비위가 세졌긴 해요. 그 사체 이후. 아 그래? 그 사체가 너무 잔인했어요. 나는 어우 바퀴 깔렸나 봐요. 겁이 없어졌어 비둘기들이. 자, 사체 거의 한 달에 많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 같습니다. 자, 맨날 스카프 죽어 있어요. 어우. 자, 보겠습니다. By noticing. 아기들 나왔거든요. 자, 여기 유아라는 단어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주제문 그냥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첫 문장에 약간 숨겨놨거든요. 자, 수영이가 주제문 말해볼게요. 아기들이 어른들을 반응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동적인 어떤 주권을 느끼는 게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애기들이 어른들이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어른들을 우쭈쭈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자, 경제 짜리고.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하연이 유아들이 자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뭐죠? 자, 내용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긴 해요. 뭘 아이들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니? 진짜 꼼꼼하게 공부했어야지 풀 수 있게 돼. B? 맞아요? 자,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뭘 의미했죠? 아기 때 어른들과의 만남이에요. 초기가 의미하는 건 어린 시절을 뜻했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른들, 주변 어른들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아기들에게 가장 쉽게 아기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어른들과 아기 때 만났을 때죠. 내가 웃으면 다 깔깔깔깔 거리니까요. 다음 두 번째, 유아들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거 쓴다고 했죠? 이거는 논리로 풀 수가 없는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B죠. 어른들이 얼굴을 과장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우쭈쭈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애기들이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다음 세 번째, 수영이
유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 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주변 상황이 바뀌는 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고 했죠. 다음. 자, 사람들이 이번엔 어른이에요. 사람은 어른으로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애기들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일단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어른들이 끌려다니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 지울 수가 있겠지.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아기들한테 끌려당한다. 항상 주제문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최이. 육아가 자아 효능감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건?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어른들과 아기 때 만났을 때 이때 자아 효능감이 발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우쭈쭈를 당해주느냐가 아기들의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켜요. 즉 지금 다 컸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기 때 혼난 애들이야. 이해했어요? 아기 때 혼난 애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아기 때 칭찬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겠죠.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아셨죠? 네, 다음 어법. 자, 첫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수영이 by noticing. 자, 무엇을? 자신의 행동과 결과적인 그렇죠. 외부 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리면서 일단 주절 중심 요약해야 돼요. 부사전 버리고 시작하세요. 아이들은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키는데 자, 문장 자아 끝났고요. 자아 효능감 정의를 했거든요.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에요. 감각이에요. 그들이 agent, 주체, 요인, 요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행동하는 사람을 혹은 행동하는 요인 같은 걸 agent라고 해요. 인식된 변화의 agent다. 만약 이런 게 subject 같은 당하는 대상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오답이 될 거고요. 혹은 정말 어렵게 한다면 protagonist 이런 걸로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protagonist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메인 캐릭터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제 프로타고니스트 같은 게 나와. 근데 딱 봐도 플러스 개념처럼 보이면 정답이에요. 알겠죠? 어휘는 항상 반이어 보도록. 자, 얼도우라는 접속사 대 전치사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해석 집중해 볼게요. 하연이 해석해봅니다. although 비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의 개념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여기 부사절이기 때문에 의미 요약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주절로 요약하시면 돼요. 자, 뒤에 해석해 볼게요.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이것은 초기의 사회 상호작용이다. 저는 여기 서술형 예상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초기의 사회 상호작용이 된다. 그 다음 대시 강조 구문이에요. 어떤 것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의 결과를. 얘는 마지막 제꼬는 통으로 암기하는 문장이 될 겁니다. 이런 건 바로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수영이 결과적으로 초기 이것도 서술형 예상 문장입니다. 초기 사회 상호작용은 맥락이란 단어거든요. 상황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어떤 맥락, 완전한 문장을 이끄네요. 유아들이 쉽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것도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계속 반복됐다면 키워드예요. 초기의 사회작용이 뭘 의미했었니?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뭘 의미하는 거야? 어렸을 때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뜻하는 거죠. 자, 다음. 자, 어휘. 자, consequential 이런 건 불필요하긴 한데, 자, 그 결과 therefore 그러므로, thus 그러므로 hence 접속 부사였고요. 그다음 self-efficacy는 중요 단어니까, 자, 수영이 confidence 여기 다시 나와 있구나. 자신감, 능력, 믿음. 다 믿음 같은 단어도 당연히 플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에선 정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자아 효능감이 어떻게 똑같나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믿음의 반대가 뭐야? 불신이죠. 믿음 대 불신의 대결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fascinating은 매혹적인 플러스 계열이죠. captivating. 자, 이런 단어 어렵죠. intriguing, enchanting, engaging. 매력적인이란 단어고요. 얘는 충분히 정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휘 문제 나온다면 분명히 이 부분의 fascinating을 바꿔서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기본 어휘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captivating, intriguing. 그리고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의 뜻을 둘 다 갖고 있는 형용사거든요. 자, 수영이
intriguing이 흥미를 주는, 흥미로운의 뜻도 있어요. 근데 무슨 뜻, 마이너스 뜻 뭐 있는지 아니? 복잡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하다, 얽히게 하다라는 동사 intrigue의 동사형, 형용사형이거든요. 원래는 얽히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핵심 문장 했던 건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자, 이것도 했고요. 자, 이 문장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체이가 해석해볼게요. 사람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유아들에게. 뭐 함으로써? 과장. 여기도 중요 단어죠.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inflecting. 그들의 목소리를 굴절시키다 이 뜻이거든요. 굴절이 약간 뭐라 해야 돼? 변형시키는 걸 뜻하죠. change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떠한 방식? 유아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인데, 자, 이 t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럼 당연히 how는 당연히 못 쓰겠지만, 자, 여기서 뭐가 비어 있는지 찾아봐. find에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관계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 하나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fascinating,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됐죠? 다음. 자, 다음입니다. 요약문. 자, A부터 수영이부터. 자, 특히 이것을 통해서 자아 효능감을 발달시킨다. 어떤 사회장응이었죠? 그쵸, 초기 A였고요. 자, B번 하연이. 과장된 이것, 사람들의 과장된 이것과 적응된 반응. 사람들의 과장된, 이건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얘는 복수 정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gesture and expression. 물론 원문에서는 아마 표정이었으니까 B가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만약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마지막 C번 체이. 자, 그리고 그것이 도와줄 것입니다. 인식하도록 이것을. 그들의 행동에 이것. 그들의 행동에, 이건 주관식으로. 행동에, 자,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요? 플러스 단어 들어가요? 플러스 단어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지우면 되잖아요. 정답은 1번이죠. 이해했죠? 그 고민을 할 시간에 부호를 나누시면 훨씬 쉽게 풀립니다. 자, 봅시다. 이게 왜 느려졌는지 아니? 버거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버거형들. 미국 분들이 이제 미국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느려지기 시작해. 네. 자, 봅시다. 자, 첫 문장 보고 주제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풍부한 경고가 있지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 메저가 우리 대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측정하다, 비교하다, 대보다, 재보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과 우리를 재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자, 그럼 뒤에는 반대 논리가 나오겠죠.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얘는 개인적인 어떤 자아 성취를, 뭐 자아 실현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기는 비교를 의미하는 거죠. 소셜이 의미하는 건 비교예요. 그랬어요? 주제문 말해보자. 제 비교는 한쪽으로 가면 안 되는 지문이었죠. 비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양면성을 갖고 있는 복잡한 본질이라고 지금 제목에 표현을 해놨는데, 비교는 나쁘다, 비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면 오답이에요. 장점도 마지막에 언급했었는데 어떤 장점이 있었니, 수영이? 비교의 장점. 이 양성 질투 아니야, 이거? 맞죠? 양성 질투라는 긍정적. 날아갔다. 잠깐만요, 이거 날아가 버렸어. 홈페이지가 날아갔어. 이거. 네? 뭐 어떤 거 속아줄게. 저희가 해야 되는 아, 그래? 아, 그리고 맞다, 공개 아까 좀 까먹기 전에 공개를 할게요. 먼저 지금 뭐냐면
굳이 뭐 문법 맞춰야 될 거 이런 거 아, 없어서 그래? 그냥 냈어요. 문법 틀려도 감점 안 한대. 그래? 자, AI 조교를 만들었어. 저번에 보여주셨잖아. 아, 보내줬어? 아, 보내줬어? 보여주셨. 오라클 보여 바뀌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보내줬나? 네. 사진을 찍어서 변형 문제 풀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영어 지문이 있었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의 의미를 모를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죠? 뭐 이렇게 지문을 읽다가 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해. 더 쉽게 설명해줘. 자, 이렇게 지문의 맥락에 지문 전체를 제공하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급,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하죠. 어떻게 보면 원어민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정식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 밑에 영어 물음표 물음표랑 관련이 적나? 영어 물음표가 뭐? 네. 아, 버그를 발견했네. 아, 고마워요. 자, 이거 수정 역시 출판업에 종사를 해야 돼, 수영이는. 이런 거 너무 잘 찾아. 원래 이게 이 련은 뭐지? 관련 아니야? 영어 관련 맞아. 관련이었어, 관련. 못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막 남한테 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질문할 때마다 제 통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유료 GPT를 기반으로 한 거야. 유료 아이디. 그러니까 GPT를 만든 거예요. 영어만 특화해서. 근데 영어는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단어 사전 같은 것도 여러분 단어 찾을 때도 네이버나 뭐 구글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단어도 이걸로 찾으면 훨씬 좋은 게, 자, impatience 이렇게 단어만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단어의 좀 맥락적인 의미, 혹은 진짜 그 영영 사전에서의 줄 수 있는 그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의미들, 진짜 의미들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동의어 같은 것도 검색할 때 하나하나 검색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려주죠. 너무 좋지 않니?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공부에 정말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오른의 특혜 아셨죠? 네. 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그거 날아가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공부가 난 다 끝날 줄 알았거든 오늘.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못했네요. 그러니까 5개밖에 못했네. 그러니까 1시간 넘게 5개밖에 못했어요. 뭐야, 왜 안 만들어져? 아, 이거 1단계구나. 안 되는걸? 자, 봅시다. 이게 다 버거들 때문에 그런 거야. 버거들 때문에. 아이고야. 자, 시작할게요. 자, 비교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떠한 감정도 유발하지, 부정적인 감정도 유발하지만, 어떤 양성질투라는 긍정적인 개념,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양성질투까지 긍정과 부정의 개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었죠. 자, 첫 번째 문제 수영이 악성질투가 뭐였지? 그죠? 마이너스 개념 몰라야 돼요. 정답은 B죠.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게 악성질투고요. 그다음 하연이 사회적 비교가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 이건 주관식으로 풀어야겠다. 정답은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나머지 플러스 일단 지우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양성질투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체이? 플러스 개념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B번이죠. 마이너스 일단 지우고요. 얘는 타인과의 관계성이 없으니까 지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지우면 B번밖에 안 남아요. 자, 양성 질투는 남처럼 되고 싶어하는 질투였어요. 긍정적인 질투였죠. 그럼 수영이 왜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를 할까요? 이거는 본문에 나왔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정답은 웬만하면 어려운 거, 긴 거가 정답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얘도 한번 논리로 풀어본다면 주제문이 뭐였니? 질투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죠. 그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는 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고요. 타인의 성공 방해하기는 마이너스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건 플러스죠. 두 개는 다 한쪽만 입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담고 있죠.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자존감을 높인다. 요게 긍정의 개념도 될 수 있고 부정의 개념도 될 수 있어요. 이해했나? 네. 그래서 그 주제문을 생각하면서 푸는 게 맞고요. 글의 주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체이? D번이라고요? 일단 D번 남기는 건 잘한 것 같아. 다양한 영향이 있다. 일단 A, B는 지워지는 거 알죠? 근데 C번과 D번 중에서 정답은? 이게 좀 난이도가 있다. 이런 문제는 좀 난이도 있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맞죠? 자존감과 다양한 둘 중에 하나인데 C번을 그럼 오답으로 선정했다는 얘기거든. C번이 오답으로 되는 이유를 말해봐. 근거를 말한 다음에 지워야 돼. 항상 습관이 돼야 돼. D번이 정답인 건 알겠어요? D번 정답 맞아요. D번이 정답인 이유는 뭐야? 일단 정답인 이유부터. 긍정과 부정의 영향 모두를 품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C번이 정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존감 하나 때문에. 왜냐면 자존감과 관련된 것도 내용이 분명히 언급은 되어 있었지만 자존감이 아닌 타인의 실패를 바란다는 악성 질투는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스페시픽해서 틀린 거죠. 자, 다음 질문. 합법. 자, 첫 문장 컨디셔너 나왔네요. 가정법. 저 조건문. 자, 여기는 수영이가 해석해봅니다. 그렇죠. 경고가 많지만 이게 왜 가정법 혹은 조건문이라고 불리냐면요. 숨어있는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숨어있는 가정법. if가 없어도 if처럼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해석해볼까요? 풍부한 경고가 있다면, 있음에도 이렇게 unless처럼 혹은 이제 조건문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체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역시. 자, 여기서 사회적 존재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반대 개념이 되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는 뭘 의미할까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 혹은 자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비교 안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업버 포인트가 됩니다. 끊임없이 만들면서 비교를 만들어내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까지 병렬. 자, 다음은 하연이. 우리가 그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할 텐데 여기는 자, 생략 구문으로 봐도 되고 비교의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동사로 봐도 되거든요. 여기 R을 do로 바꿔도 오답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대동사가. 대동사의 지표는요, 바로 비교의 접속사 then과 as예요. then과 as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비동사, 주어 두동사는 대동사가 됩니다. 앞에 두동사 쓰였어요, 비동사 쓰였어요? is doing 여기 부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동사, 이거는 비동사로 받는 게 맞겠죠. BING였으니까 BING로 받는 게 원칙이니까요. 자, 우리는 종종 여기는 어휘 포인트 될 수 있겠네요. 부적절하게 느낄 겁니다. 자, 이건 앞에 조건이 중요해요. 비교할 때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부적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비교를 하는 건 사실 나보다 못난 사람과 하지 않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하는 게 비교니까.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자, 백파이어 중요 단어죠. 자, 백파이어 무슨 뜻이니 수영이? 역효과라는 뜻이에요. 자, 역효과를 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동의어는 misfire, rebound, boomerang, 그리고 go around까지 다 마이너스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 단어 하나하나의 고유한 뜻보다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져서 푸는 게 맞아요. 반의어 구도로 제시되니까요. malignant는 악성이란 뜻이고 이 mal이 어근 bad의 뜻이거든요. bad. 그럼 malfunction이 무슨 뜻이에요? malfunction. 오작동, 그렇죠? malnutrition. 식욕 영양실조. nutrition, malnutrition. 자, 그래서 얘는 bad의 뜻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단어예요. malevolent, malicious, spiteful, vicious까지. 자, 특히 이런 단어들 나올 수 있죠. vicious. 자, 비나이는 양성의란 뜻인데, 자, 요거 플러스 단어죠. 자, 그럼 kind, gentle, harmless, benevolent 이런 단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내면은 진짜 다 틀릴걸? harmless. 이게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겠어. 하지만 플러스 대 마이너스 논리로 풀라고 했죠.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1차원적인 동의어 외워서 풀고 반의어 외워서 풀고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2학년 때부터는. 유의어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범위가 무한이거든요. 다음입니다. 자, 수영 해석해 볼게요. despite 이건 했고 두 번째 문장 하세요. 이것도 했고 세 번째 문장 하세요. 했고 자, 요약문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요약문 빈칸이건 어휘 문제건 키워드 생각하면서 윗글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회적 비교가 이러한 감정으로 이어지는지인데 뒤에 보면 envy랑 scorn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야 돼요. 그쵸? negative가 들어가겠죠. insignificant도 일단 남기고 시작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과 부정적인의 대결인데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진 않죠. 부정적인 것에 가깝죠. 다음은 B번입니다. 체이. 자, 하이라이트 뜻이 뭐야? 강조하다, 밑줄 긋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어떠한 효과, 비교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자, doing, 어떤 다른 사람, 이건 수식어구잖아요. doing better,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였으니까 doing better이 정답이고요. better와 worse를 봐도 됐겠네요. 그 다음 ultimately, 하연이 이러한 효과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자존감을 이렇게 해준다.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답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논리로 푸니까 쉽게 풀리죠. 자, 우리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데 사실 얘는 이게 뭔지 알았어야 돼요. 디스이펙트가 뭔지를 앞에 알아야 돼. 그래야지 풀 수 있긴 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심해 물고기 지문이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심해 물고기가 밥 안 먹고 사는 거. 네, 밥 안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또? 아, 잠시만요. 자, 됐네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한 2개에서 3개 질문을 더 할 수 있겠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7개 했잖아. 그러니까 한 12개, 12개는 오바다. 1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음번엔 제가 미리 다 이제 완성을 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심해 유기체들. 자, 유기체라는 단어가 오게니즘을 유기체로 번역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앞으로는 생명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요지예요. 문장 형태로 핵심 문장을 풀어놓은 건데 한번 해석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주면. 자, 보겠습니다. 심해 유기체들이 높은 압력에 적응한 방법. 수압이 높아지면 밑으로 가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런 거는 진짜 지문 읽은 사람만 맞추겠다. 안 했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골라. 확실한가요? 그렇죠. 물을 몸에다 저장해서 압력을 버틴다고 했어요. 다음 B번. 자, 심해 유기체들이 낮은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을 낮게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였죠. 배경지 삼아서 알아두셔도 좋고요. 자, 심해 포식성 물고기들이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유는 그렇죠. 먹이. 일단 먹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먹이를 붙잡고 제압하기. 솔직히 이런 거 찍으면 진짜 그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다. 그렇죠? 다음에 D번. 잔광구역이라고 기억나요? Residual light였나? 잔광구역에서 잔광구역이 무슨 구역이냐면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곳을 뜻해요. 빛이 들어오는 것. 자, 거기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진짜 이것도 읽어본 애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고민하는 거 보니까 A번이 언급은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잔광구역 부분이에요. 잔광구역은 빛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시력이 높아져야지 먹이를 잡죠. 그러면 빛이 아예 없는 곳은 이거 다는 거죠. 이거 직접 빛을 발산해야죠. 다음, 심해 유기체들이 음식 없이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진대사를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언급이 됐었죠. 자, 다음입니다. 어법. 자, 첫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연이 깊은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고압에 적응했습니다. 몸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자, 여기 중요해요. 문장 끝난 다음에 컴마 ing거든요. 근데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쓰여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면서 독립분사구문이에요. 해석 1부는 구성되면서인데 저는 이 지문 어법문이라면 무조건 여기 오답 만들 것 같아요. consist of의 어법상 특징 말해봅시다. 수영이 수동태 불가예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어법인 게 수능 보기로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수능 문제에서 한 3번 본 것 같아요. 저는 수능 문제 기출 풀면서 consist of가 BPP 불가 동사예요. 근데 해석할 때는 ing지만 되다로 해석해야 돼. 구성되면서. 그래서 구성되면서라고 ed를 써버리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동사인데 무조건 ing 분사구문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은 그냥 외우세요. 전체적으로 거의 물로 구성되면서.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많은 종이 그들의 신진대사를 낮춥니다. So much. 너무 많이 낮춥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죠. 물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덩어리 의미 단위 해서. 왜냐하면 sparse 이런 단어도 마이너스 단어이고 이것도 바꿀 수 있겠죠. scarce 같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겠네요. 희소한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희소한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이용 가능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expands와 expand의 대결이 나올 수 있겠네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요.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음식 찾으면 너무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신진대사를 낮추는 겁니다. 자, 다음 many predatory. 수영이 많은 포식성 심해 물고기가 요거는 수거거든요. 무슨 뜻이니? 뭐뭐를 갖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갖추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빨과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이빨. 이거 낚시 괜찮겠다. 거대한 이빨을 갖추고 있다. 거대한 이빨. 틀리죠? 거대한 입이에요. 이런 적금 낚시 당하면 안 되겠다. 나 같으면 틀렸을 것 같은데. 자, enable.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뭐 하면서? hold on to가 나왔네요. 가능케 하면서 그들이 먹이를 붙잡도록. 계속해서 고집하다, 고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overpower도 중요 단어입니다. 오버나 아웃이 붙게 되면 뭐뭐를 압도하다, 능가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걔네들을 제압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힘을 압도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어휘입니다. 자, 중요 단어죠. 제가 어댑트가 혹시 우리 서술형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어댑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수능으로 넘어가면 어댑테이션, 어댑트가 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존의 의미까지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adaptability, 적응도라는 뜻인데 생존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adapt가 생존의 의미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존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도 바로 adapt가 생존의 의미로 쓰인 adapt예요. 원래는 적응하다의 뜻이거든요. 자, 깊은 바다의 생명체는 적응하였습니다. 고압에. 자, 다시 말하면 고압에서 생존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됐죠? 자, 그래서 동의어들은 adjusted, modified,
acclimated, 그리고 conformed까지. 자, 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conformed는 자 I로 바꾸면 오답이 돼요. 이것도 I로 여기 숙명고 어휘 문제가 이런 식의 낚시를 많이 하잖아. 스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어휘 문제도 비슷한 경향을 아무래도 같은 성향을 가진 선생님이 출제할 테니까. 자, 그러면 conform은 수능의 뜻이거든요. 그럼 CONFIRM은 무슨 뜻이니? 확인된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스펠 조심하셔야겠고요. survive는 살아남다인데 다 플러스 단어들. 그러니까 동의어를 정말 똑같은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유의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다음 attract은 끌어당기다의 뜻이고요. 유혹하다, 포획하다. 이제 이런 단어들까지 외워야 돼. captivate, 포획하다라는 뜻입니다. lure. 자, 최 lure가 무슨 뜻이야? 명사로는 미끼란 뜻이거든요. lure 낚시 들어봤죠? 미끼 낚시. 그래서 lure가 끌어당기다, 유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됐지요? 핵심 문장. 자, 첫 번째 문장 했고, 두 번째 문장 했고, 안 했고, 자, 여기는 했고, 세 번째 문장 수영해 적힙니다. 전광구역의 포식자들은 훌륭한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죠. 빛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 지문, 요약문. 자, 하연이 Deep Sea Organisms, 깊은 바다의 생명체들은 생존했다. 여기 결과처럼 해석하면 좋거든요. 뭐뭐 해서 생존했다 이렇게 할게요. 뭐 해서 생존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생존. 노력이란 이걸 저도 남겼을 것 같긴 해요. 노력했다. 생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단 남길게요. 근데 더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A. 생존해서 살아남게 되었다. 적응해서 살아남았다. 적응이 맞는 게 스트러글은 노력은 너무 좀 제너럴한 보기 같아요. 열심히 노력은 했겠죠, 지들도. 근데 얘네들은 그 환경에 맞게 변화한 거죠, 생존을 위해. 그래서 적응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B번. 자, 수영이 많은 종은 신진대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낮추다의 뜻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A번이고 C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신진대사를 무시했다는 건 신정지를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이건 살아남을 이건 외계인이죠. 이건 말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올 때는 근데 여러분 수능 문제 풀 때 특히 빈칸 문제가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럴 때는 3분도 솔직히 남기긴 해야 돼요. 남겨놓고 그 다음 지우셔야 돼. 바로 지우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일단 2개 남겨놓고 그 다음에 고르는 게 맞아. 아셨죠? 다음 C번입니다. 훌륭한이 맞겠죠? 정답은 J? 플러스밖에 못 들어가요. A번이죠. 얘는 중립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모의고사 수업이 따로 필요가 없지 뭐. 자, 이번에도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주제문 나와야 하는데 인간이 최초로 열대 지역에서 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수혁이 주제문 말해보세요. 이거 주제문 찾기 힘들걸?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주제문이 뭔데? 요지라도 말해봐. 봐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마 대입학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제목보다는 요지를 볼게요. 요지가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한글로 볼까요? 초기의 인간은 열대 지역에서 진화해서 어두운 피부로 태양에서 보호를 받았고 또 신체와 지적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기원했다고 얘기 나왔니? 인간이 아프리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유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해 나갔는가에 대한 글이에요. 자, 이런 플로우가 있으면 순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A, B, C, D.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초기 인간이 열대 지역에서 진화한 이유는 뭐였죠? 왜 진화했어요? 초기 인간이니까 옷 같은 거 나오면 안 되죠, 솔직히. 초기 인간이 왜 열대에서 진화했어요? 왜 아프리카에서 초기 인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니? A번, A번이 정답이네. 미안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찍었어요. 그쵸? 옷이 필요 없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후가 온화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초기 인간이 왜 새까맸어요? 2번이었죠? 자, 태양광선에서 보호받기 위해서였고,
다음 C번 수영이 초기 인류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였지? 이건 초기예요, 초기. 그러면 식물성 식단이라고? 아니요. 피부색이라고요? 아니, 뭐라고 했어? 그렇죠. 자, 직립보행이 야, 내가 잘 안 들려가지고 토니쌤이 너무 시끄러웠어. 너희 자두치를 토니쌤 소리가 크게 들리니? 엄청 크게.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뭔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커? 아, 그래? 집중하면 다 들리고? 아, 그래? 내 소리도 들려? 난 하나도 안 들려? 아, 그래? 너희 그 영수쌤이었으면 난리 났지. 만약 저기가 영수쌤 자리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됐을 거야? 애들 한 반은 나갔을 거야. 이 전 선생님이 있었거든. 내 전 선생님이 엄청 시끄러웠어. 진짜. 근데 나도 들으면서 웃었어. 나는 바로 옆에 칠판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 소리가 들리잖아. 내가 직방이잖아. 나는 수업하면서 막 혼자 피식피식 대면서 웃었어. 나도. 그거만 13개, 6개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그게 다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학생들 많은 봤었는데. 아, 그래? 그분들은 영교과를 나왔잖아. 영교과와 영문과는 달라. 그러니까 영문과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근데 루이스 문과가 없었는데. 그분은 저 1학년 때 가서 1학년 나와서. 그분은 이제 세속화된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특히 옛날 분들이 좀 그래요. 나 때도 막 그런 거 배우고 싶거든. 나 영어 선생님, 나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그 형용사 어순이지, 신구성상 색제국적 그런 걸 외우고 시키는 쓸데기 없는 걸 외우고 시킨다니까. 시험 보고 그걸로 수행 평가 보고. 나도 하면서 욕이 나왔어요 그때. 자, 보겠습니다. 초기 인류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신체적 변화는 직립보행이었어요. 직립보행이 인류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죠. 왜냐면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뭘 만들어서 도구를 쓰게 되었고, 도구를 쓰면서 사냥을 했고, 사냥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어서 뇌가 발달했다고 했죠. 이게 이 글의 플로우예요. 다음, 초기 인류 도구 제작의 중요성은 뭐였죠? 먹을 거, 사냥이었죠. 사냥. 그리고 지적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지? 왜 똑똑해졌어요, 인간이? 도구 사용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출발을 하는 거였고, 근데 이거는 되게 헷갈릴만 하지 않니? 나는 더 큰 뇌 발달이 정답인 것 같거든? 내 기억으로는 이 질문의 마지막이 맞네. 뇌 발달이 맞네요. 뇌가 필요했고 아니군, 잠깐만. 도구가 뇌가 크는 their brains develop and changed more energy. There's a large crow. 그러네. 이거는 도구가 맞네요. 뇌가 커졌다고는 안 했네요. 지문이 구항고 1이랑 헷갈렸다. 구항고 1에 이 지문이 나와. 아니에요. 여러분께 5개념을 섞으면 안 되니까 도구예요. 뇌가 커졌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풀면 큰일 나는 거지. 역시 여러분 공부를 했군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8개 했네, 8개.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래, 7개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쓸데없는 얘기 덜 하고 집중해서 다 끝냅시다. 늦지 말고 오세요. 지금 58분 30초. 어이구야, 고생이 많네. 얼른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내일 주말이니까 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넘어가셔도 돼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